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LG전자 정말 지독합니다. 이틀 만에 상승폭을 또 단 하루 만에 지금 투매가 진행이 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엄청나게 장대 음봉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이제 이 LG전자가 추세로 전환하는 그 조건값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일단 어제 핵심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주가가 이 맥점 밴드를 기준으로 타지를 못하고 상하 운동을 하고 있지만 박스가 끝나면 이제 여기가 천천히 타고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는 바닥권에서 지금 저와 같이 잘 매수를 해오신 분들은 이게 이제 잘 타고 가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면서 홀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매일 이 맥점 분봉의 흐름을 보면서 유지를 하면 홀딩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결정적인 이 매도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냐? 매도도 간단하죠. 잘 타고 가다가 타고 가면 시세입니다. 주가가 눌리면 조정이에요. 깨지는 흐름이 나면 엑시트고요. 타고 가면 시세죠. 깨지는 흐름이 엑시트고. 자, 보신 대로 제가 이제 유지를 해야 한다고 했던 이 맥점 분봉에 이탈의 신호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정말 아쉬운 흐름이에요. 매번 지금 돌파와 안착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깨진 흐름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일부 수익은 챙겨드렸고 일부는 전략대로 이 하단에 대한 이탈이 명확하게 발생이 되면 그때 대응을 해도 대응을 하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 하단이 지금 딱 붙여서 마감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LG전자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깨지면 어떤 이 개파락의 형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지키게 되면은 또 갭상승으로 곧바로 전환도 나올 수 있는 시장도 종목도 미국장도 그렇고 전부 이 완벽한 변곡을 만들고 오늘 마감을 하더라는 거죠. 정말 이 어려운 시장인데 지금은 방향성을 예측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실시간 대응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댓글로 보유라고 남겨주시고 아래 번호로 이 보유라고 문자까지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말씀드린 매수 깨지는 이 XT의 신호 챙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도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 자, 보유라고 댓글만 다시면 안 되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그래야 번호를 알고 챙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말 오늘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이게 어쨌든 이번에 이 돌파 실패가 또 나온 거니까 그럼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이 이제 깨질 확률도 생기는 거잖아요. 박스가 깨지게 됐을 경우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지금 이제 LG전자가 거의 이제 3주째 박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박스가 깨지게 될 수 있는 이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깨지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시 거긴 또 매수의 영역이에요. 뭔 소리냐고도 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위치에서는 당연히 박스를 그리고 나서 그리고 강력하게 전환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의 흐름이긴 하지만 항상 전환 전에는 휩소나 페이크 즉 개인들을 다 털어버리는 공포의 매도를 주고 난 뒤에 전환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에서 최대한 박스 매매를 하다가 깨지게 되면 이 대응을 강조를 했다는 게 그 음봉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그게 좀 아파요 여러분들. 오늘과 같은 장대 음봉 하나니까 그걸 싹 피하고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이 장기동 평균선에서 싹 받아 먹으면 되니까 일단 이탈이 되면 그건 피하자. 그런데 그게 나와도 매수다 정말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거죠. 왜 매수냐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꼭 집중해 주세요. 이미 이 LG전자는 현재 계속 말씀드린 대로 고가 대비 낙폭과대요. 이미 지금 저점까지도 60% 정도의 하락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121선까지 오면은 이제 마이너스 65% 구간까지도 빠지는 건데 그 빠짐이 발생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이 낙폭과대라는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한 번 더 줄 뿐이다라는 거죠. 자, 현재와 같은 이 낙폭과대 현상은 매번 이 가열 뒤에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좀 차트를 넓게 보면 자, 2020년도에도 지금 엄청난 이 급등이 한번 터져 나왔었죠. 자, 그때도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냐면 일단 이 60% 국면 여기까지가 60%입니다. 60% 국면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보여줬고 최대 고점 대비 빠지더라도 65% 구간까지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이 다음 추세라는 게 또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만 보면 좀 그렇죠. 자, 보자고요. 더 과거로 지나가서 07년도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죠. 이때도 보면 똑같이 현재와 같은 엄청나게 지루한 조정이 발생이 됐는데 그 조정에 대한 폭을 보면 또 정말 귀신같이 60%딱 낙폭과대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미친듯이 반등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매번 있었어요. 쉬면은
이 구간도 그렇네. 17년도에도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죠? 17년도 조정 때도 보시면은 이게 뭐 반등할 듯 말 듯 계속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 낙폭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 딱 60% 구간까지 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이런 투매를 보이는 뭐 장난질은 항상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07년도 금융위기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낙폭과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번 이 지독한 조정은 항상 이 상승 이후에 발생했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좀 기간적으로 좀 빨리 와서 더 공포에 대한 국면을 만들어주지만 역사적으로 매번 그 60%의 구간은 초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현재 라인에서 투매가 더 떨어지더라도 매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환의 흐름이 진행이 될 때는 항상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결국은 이 맥점을 오늘도 이제 실패를 했지만 과거 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그 전환의 구간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맥점을 타고 가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자, 박스를 이번처럼 그렸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하단에 대한 제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매도가 출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나오더라도 돌파하는 순간에는 항상 매번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 구간에서도 일단 박스 하단이 이탈이 되면 추가적인 낙폭의 한파동이 아주 짧게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발생하는 맥점에 대한 이 돌파가 나오는 그 시점을 우린 다시 꼭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유지가 되면 홀딩을 하고 깨지면 엑시트를 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다 높은 이 확률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대응을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사는 자리들이 이런 저점대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가장 꼭다리에 팔면 좋죠. 근데 유지가 되고 올라가면 더 큰 추세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흐름이 안 나오면 그땐 우린 엑시트를 한다. 박스의 하단 가격까지 깨져버리면 뭐 거기선 또 대응이란 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결정적인 거는 이제 결국 시장에 대한 이 투심이 살아나야지만 종목들도 전환을 해도 하는 건데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물론 저항을 받고 음봉을 만들어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점대를 이탈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고가 대비 낙폭과대 국면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팬데믹 때보다 더 빠졌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던지는 것만큼 바보짓은 없다는 겁니다. 꼭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공포를 못 이겨가지고 꼭 이 투매에 동참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항상 이 올라온 자리에서는 포모가 발생에 대해서 고점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항상 손절은 이 최저점 손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도 종목도 국가 대비 낙폭과대인 건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물론 당연히 바닥을 지키고 전환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고해드린 그 바닥이 와서 매집을 하자고 할 거고 그 매도는 강하고 뭐 공포를 만들 수는 있지만 반등이 나올 때는 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이 맥점이 다시 돌파되는 자리는 우리는 꼭 추세,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때는 뭐 이미 저점을 깨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올라온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이 실시간 대응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좀 귀찮으시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 생명 같은 이 투자금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실시간 매수 그리고 매도 신호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저점이 깨질 때 발생하는 이 매도의 신호, 그 투메디에 나올 이 매수 신호 신속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맥점 차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증정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수상까지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정말 큰 공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이 LG전자가 추가적 매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이 낙폭과대 국면에서 이 급반등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실전 거래에 엄청난 이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